복소수의 뜻과 사칙 연산. 이번에는 어떤 연습 문제냐? x값, y값, 여기는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지만 값이 주어져 있고 시계값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입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x가 1 플러스 i고 y가 1 마이너스 i라고 주어져 있어서 이 시계값을 구하세요. 잘 대입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이건 x밖에 없네요. x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 좀 복잡해 보이죠? 요거를 대입해서 이 3차 시계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요거는 알파 값 주어져 있고 베타 값 주어져 있고 x, y로 나와 있어도 상관은 없어. 요게 이제 다른 문제들하고의 특징적으로 좀 다른 점은 이렇게 켤레 복소수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죠. 또 1번하고 5번의 차이점은, 이것도 두 개 주어져 있고 두 개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주어지기를 켤레 관계로 주어져 있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얘는 그런 건 아니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i, 2 마이너스 5i.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어. 이렇게 한 개가 주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3차식을 계산하느냐, 아니면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켤레 관계가 주어져 있느냐,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주어져 있는데 켤레 복소수들이 식에 막 섞여 있느냐, 이렇게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씩 틀려져요. 이 1번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학생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2차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근데 3차로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그냥 대입을 합니다, 보통. 어렵지 않으니까. 제곱하고 곱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풀이법도 물론 있겠죠. 그거 말고 요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x 플러스 y가 켤레 관계라서 그런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잘 안 해요. 요거는 x하고 y가 켤레 관계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구해요. 이렇게 해요. x 곱하기 y도 구해요. 켤레 관계일 때는 우리가 배웠죠. 더하거나 곱했을 때 무조건 실수가 되게 돼 있어. 곱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곱한다는 얘기인데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합차를 쓸 수 있는 공식이죠.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1의 제곱 마이너스 i 제곱해서 i 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합과 곱이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가 돼요.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변형 공식을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될 거고, 여기 x 플러스 y는 한 번 더 붙여주면 되는 거지. xy 이렇게 해요.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는 요만큼, 가운데 거는 그냥 썼습니다. 물론 요거 두 개는 계산이 한 번 더 되니까 이렇게 해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로 고치면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이제 x 플러스 y는 2였으니까 제곱해서 4. x 곱하기 y도 2였으니까 대입해서 마이너스 2. 그럼 정답은 2.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직접 대입해서 풀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2가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하지만 추천하는 풀이는 뭐다. 이렇게 대칭인 형태로 나온다. XY를 바꿔도 어차피 식은 똑같아. 이런 문제들이 대체로 식의 변형과 관련되어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인 거거든. 그래서 합과 곱을 먼저 구한 다음에 변형 공식을 써서 대입하면 훨씬 더 계산이 깔끔하다. 최종적인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걸로 가보십시다. 역시 얘도 x가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하면 돼요. 제곱한 다음에 한 번 더 곱하면 세제곱이 되는 거죠. 세제곱, 제곱, x 다 구해서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최종적인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역시 그렇게 푸는 거는 개별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는 식을 이용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근데 이게 방법이 두 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5번 문제를 먼저 풀고, 5번이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5번 문제를 풀고 2번 문제를 요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번은 역시 알파가 주어져 있고 베타가 주어져 있어. 그럼 알파가 주어져 있으니까 알파 바도 구할 수 있어. 베타 바도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걸 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복소수 계산하는 걸 연습하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양 같은 경우 알파 알파 바, 베타 베타 바, 알파 바 베타, 알파 베타 바, 알파 베타 바, 이런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하면 대입하기가 훨씬 더 좋은 모양이 만들어져요.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는 게 지금은 얘네들은 없죠. 이렇게 두 개는 없네요. 안 되네요. 알파 바로 묶을 수 있군요. 이렇게 두 개는 알파 바로 묶어지겠네요. 그래서 두 개씩 한번 묶어볼게요.
알파 바로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남은 두 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베타 바로 묶어지겠네요. 베타 바로 묶어내면 베타 바로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공통인수가 또 생겼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로 또 묶어내. 그럼 뭐가 남았어?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가 되는 거죠. 또 여기까지는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를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라고 쓸 수도 있어. 별거 아닌 것 같죠? 요렇게 고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 요거 두 개로 암산도 되잖아,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쉽게 구할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가 되는데 그러면 뒤에 건 뭐가 되는 거냐? 왜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하는 거냐?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계산했죠. 그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켤레국소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i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얘는 자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왜? 둘 사이가 켤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바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도 바를 한꺼번에 붙일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배울 때는 한꺼번에 바가 있을 때 따로따로 붙여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배웠지만 반대로 당연히 되는 거지.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를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라고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죠. 역시 합차를 쓸 수 있는 모양이 됐죠. 그래서 앞에 거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빼기 이렇게 곱하면 9i 제곱이 돼서 유리화하면서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실제로는 정답이 10이 되는 겁니다. 얘는 10이 돼요. 그냥 무턱대고 대입하지 말고 일단은 요 모양 비슷한 모양이라도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은 인수분해를 해서 식을 정리하는 게 좋은데 공식을 되새긴다. 배웠던 공식을 한 번이라도 더 써먹으면 더 기억에 오래 남겠지, 그지? 그래서 요 경우도 바로 그냥 대입해도 별로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이 경우도 반드시 요렇게 고치는 공식.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를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로. 그러니까 각각의 바가 있는 것과 전체의 바가 있는 것은 원래 똑같은 거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 풀이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해결했고요. 계산이 조금 복잡한 4번의 2번 문제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4번의 2번. 자, 식으로 문제를 풀 거라 그랬었죠. 이걸 그냥 대입해서 세제곱하고 제곱하고 이거는 각자 하는 거고 우리는 이걸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부터 먼저 써볼게요. x는 식이 어딨어?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 그냥 x 하나가 어떤 복소수로 주어져 있는 거죠. 요걸로 우리가 2차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요걸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양변에 2를 곱해서 1도 이항을 시키고 이 모양을 일단은 만들어줘. 양변에 2를 곱해서 그 다음에 허수 부분, i가 섞여 있는 부분은 남겨놓고 실수 부분만 이항을 시킨 거야. 이 식을 이렇게 바꿨어요.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아까 얘기했던 2차식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좌변을 제곱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될 거고 우변을 제곱하면 7i 제곱이 되겠죠. 루트 7은 제곱하면 7이 될 거고 i는 i 제곱이잖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 7인 거지. i 제곱은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0. 물론 4로 약분도 좋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처럼 생긴 거. 요 2차식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x의 값이 단순하게 주어져 있는 거야. 좋죠? x 값이 뭐다? 눈에 확 보이니까 직관적이죠. x 값이 바로 보이는 요렇게 x는 얼마라는 게 조건식으로 주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잘 정리를 하면 x가 들어있는 관계식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기 이건 x가 얼마인지는 당장은 잘 모르지, 그지? 근해 공식에 대입해봐야 이게 나올 거 아니야. 당장은 모르지만 x가 섞여 있는 관계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어. 자, 요 부분을 아까 뭐라고 한 거냐면 요거 대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사실은 거의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x가 이거라는 말과 x가 제곱하고 x를 빼고 2를 더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관계식 이 두 가지는 뭐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바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고 요 2차식을 이용해서 요 3차식의 값을 구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어. 우리는 요쪽 걸로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2차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나는 첫 번째 방법을 조금 더 좋아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x만 제곱만 넘겨요. x-2예요. 그러니까 x제곱과 x-2가 같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방정식을 풀이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경우는 없죠. 자, 양변에 x씩을 한 번씩 도곱해요. 그럼 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식이 생겨. 그러니까 x제곱은 x-2랑 똑같고 x세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랑 똑같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찾아낸 거야. 이 식을 활용해서 이 식을 일단은 간단하게 만듭니다. 새로 써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이 식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x세제곱이 뭐랑 똑같다고? x제곱 마이너스 2x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 x세제곱을 지우고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x제곱마저도 지워졌네요. 그죠? 그러면 4x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3차식이라서 막 제곱하고 또 한 번 곱하고 이 식을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요 2차식 요거 연습하면 금방 만들어지거든요. 양변에 2 곱하고 1 넘겨서 제곱하고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요 식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찾아내면 세제곱 대신에 얘를 대입했을 때 굉장히 간단한 4x-4라는 식이 되어버렸어요. 요 정도면 대입할 만하죠. 요거는 그대로 대입해 주면 돼요. 뭐 x에다 2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약분까지 된다고 치면 2에 1 플러스 루트 7i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4. 그러면 2 플러스 2 루트 7i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뭐 실수 부분끼리는 계산해 줘야 되겠죠.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7i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직접 대입해서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뭐 복소수 거듭 제곱하는 거 연습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요렇게 2차식을 얼른 만들어서 3차식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대입해서 차수를 이렇게 낮춰서 간단한 1차식 형태로 바꿔서 그 다음에 대입하는 거 요 풀이도 한번 잘 해보도록 하시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항등식 항등식은 아니고 나눗셈 하면서 배웠던 건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를 밑도 끝도 없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눠주는 방법을 써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어요. 이게 두 번째인데 식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첫 번째 거는 이항을 시켜서 x 세제곱을 빨리 구한 다음에 양변에 x를 곱해서 x 세제곱 대신에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직접 나눗셈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 이것도 괜찮아요. x를 곱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고요. 빼면 두 식을 잘 빼면 다 지워지고 4x-4가 돼요. 바로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지. 항등식 배웠죠.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고치는 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가 결국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x 그 다음에 나머지 4x-4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 배웠던 항등식,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고치는 거, 나는 주로 검산식이라고 했던 거. 그 식을 이용하면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이거, 나머지는 이거라는 식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뭐니까? 0이니까.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만큼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은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4x-4랑 똑같은 식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를 왜 여기다 대입하겠어? 얘랑 어차피 똑같은데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4x-4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차수 낮추기를 했을 때랑 결과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뭐 답은 당연히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다시 정리해보자면 켤레 관계로 주어져 있을 때는 바로 대입하지 말고 합과 곱으로 변형시켜서 대입해라. 두 번째,
지금 지워졌는데 정리해야 될 식이 알파, 알파바, 베타, 베타바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문제는 인수분해를 해서 대입을 해라. 세 번째, 어떤 하나의 복소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3차식이나 또는 4차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 식의 값을 구할 때는 바로 대입하지 말고 2차식을 만들어서 이 2차식을 활용해서 요 3차식이 아니고 이 3차식을 어떻게 몇 차식으로 1차식 형태로 고쳐서 대입해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웠나요? 여기까지 끝.